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석방이 됐던 사면이 됐던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특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특혜다. 이재용 부회장도 내가 특혜를 받았으니 사회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어쨌든 경제적 리더니까 이렇게 내가 환원하겠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법무부 1처리는 특혜가 아니라는 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야, 이번 주 이게 제일 뜨거울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오늘 아마 가석방 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가석방 위원회 오늘 열리면 그러면 8일호니까 이번 주 내에는 뭐 나올 수도 있다 이건가요? 13일에 아마 결정이 되면 13일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자, 김한기 자 그리고요. 드디어 우리가 3가 됐어요. 싹2로 시작했다가 싹3. 자, 오셨습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는요 아주 이런 거에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지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지각을 몰아갈 수 있어요. 공항에서 연결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공항 들으셨어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연결한 적도 있고. 네, 애청자들과의 약속인데 제가 좀 더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네, 통산되고 너무 막힙니다. 이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공사 좀 빨리 끝내주시죠. 서부간선도로를 2개를 막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상암에서 목동 넘어갈 상상대교 막히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사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성산대교로 오는데 목동 분들이 항상 호소하는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성산대교가 서부간선도로. 지화 공사가 끝나면 내년 봄에 끝나나요? 글쎄요. 하여튼 굉장히 아주 오래 남아가지고 그 초입부터 막기 시작하면 뭐 방법이 없죠. 지금 김한 기자 말대로 어디로 빠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석방. 성산대교로 막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요? 네,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나죠. 근데 그렇죠. 연기가 난다는 건 굴뚝을 떼고 있다는 거고요. 이 굴뚝을 떼는 과정은 뭐 가석방의 자격 요건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과정, 그 정치인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이제 그 떼고 있는, 그러니까 군부를 떼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이제 가석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결정하면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죠. 예. 네, 장관이 사인하고. 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이제 맞다 안 맞다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 이거 시작은 사면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사면 이제 경제계에서 이 삼성의 위기,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폈고, 그래서 사면 얘기가 있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대한상의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좀 여론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사면론을 기대하는 쪽 삼성 쪽과 제기하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쑥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가석방입니다. 그래서 왜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가 있냐면 사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이제 제약이 많죠. 일시적으로 석방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해외를 가서 뭐 경영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또 취업 제한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 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남은 형 집행이 이제 즉시 면제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경영 복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몸은 자유로운 건 똑같지만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삼성은 지금은 가석방이라도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제 위기론을 이제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서 아직까지는 메모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의 그런 변화로 뭐 인텔도 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또 지금 파운드리의 아주 압도적인 1위인 대만 TSMC도 막대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삼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삼성도 이제 텍사스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 가석방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총수가 부재했을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들이 결국 이후에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이제 재벌 회장들이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뭐 투자나 이런 걸 대가로 사면해 주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게 발표가 되잖아요. 제 기억에
최태원 SK 회장이 혹은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면서 새벽에 성경책 이렇게 탁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경제신문에 SK 하이닉스 뭐 10조인가 얼마 대규모 투자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장 나오면 뭐 8.15 맞아가지고 삼성 뭐 무슨 그러니까 설비 그런 확충 이런 과거의 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년간 실형 선고를 받았던 30대 그룹 총수 가운데 13명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고요. 복역하던 중에 사면돼서 풀려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에요. 그래서 두 케이스를 보면 삼성이 이번에 어떻게 할지 대충 예상이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8.15 특사로 풀려난 후에 10년간 4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들이 이루어졌고 SK 하이닉스가 그 후에 몸집을 불리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CJ 이재현 그룹 회장도 당시에 그레이트 CJ 구호를 내세우면서 2017년 5월에 복귀한 후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 2조, 2018년 3조 뭐 이 정도로 이제 규모는 계속 늘려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나오게 되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어떤 반도체 투자 말고도 M&A에 대한 투자도 할 것 같아요. 삼성이 기억하시겠지만 하만 투자 외에는 그때 구조 투자한 거 외에는 그 보유한 유동 현금 자금에 비하면 M&A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리 많은 M&A가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집을 불리는 데 있어서 M&A만한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후보 그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 CJ 그레이트 CJ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나오자마자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트럼프처럼 메이크 삼성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거. 근데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석방이 됐던 사면이 됐던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특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특혜다. 이재용 부회장도 내가 특혜를 받았으니 사회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어쨌든 경제적 리더니까 이렇게 내가 환원하겠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법무부 1처리는 특혜가 아니라는 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특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특혜야 절차적으로 다 뭐 문제 없이 나온 건데라고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양쪽이 다 뻘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공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특혜는 특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예.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특혜 논란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법 위의 삼성이다, 뭐 유전무죄 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경영에 기여한다는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예.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 그렇죠. 제가 그만큼 환원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1244님. 삼성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여기 이런 의견도 있고 거의 vs 9841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이면 다 가석방되는 세상은 이제 물건화 같습니다 하셨고요. 6635님. 이재용 씨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하셨어요. 조은정 기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개미 투자가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사람들은 뭐 아이러니하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해서 삼성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정의적인 관점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거든요. 내 지갑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7만 8만 원에 이렇게 묶여있던 주가가 지난주에 조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왜 외국인이 사느냐 할 때 시장에서는 분명히 JY의 그 가석방 가능성도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삼성 주가의 가치를 볼 때는 그건 뭐 나오면 괜찮겠다 하겠지만 지금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고 뭐 그 몸집은 그에 맞게 켜졌지만은 어떤 오너 리스크를 소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건 어찌 보면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금 씁쓸한 건 있죠. 사실 지금 삼성이 시가총액 대비 현금성 자산으로 세계 주요 IT 기업 중에 최대예요. 근데 2016년 이후에 M&A를 하나 못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오너가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JY의 그 가석방을 위해서 위기감을 또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논란은 계속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제 재벌 이슈에서 재벌 리스크에서 좀 극복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적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보통 이제 가석방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가석방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한 80% 형기를 채운 사람들의 총 수를 이제 잡아옵니다. 예를 들면 모범수 포함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원을 정해요. 예를 들면 7,000명만 하자. 그럼 상위 1등부터 7,000등까지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한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형법상의 규정이지. 근데 이거를 하한을 낮춰갖고 이재용 개인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뭐 이 자체가 사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이고 더군다나 지금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바 사건. 그리고 프로포폴 취약한 혐의로 또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석방 대상자 중에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불법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검찰의 판단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피의자야라고 하면 그걸로 일반인들은 안 돼요, 그냥.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딛고도 가석방을 시켜준다면 이게 대단한 특혜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대하는 바를 지금 실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삼성이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못했던 이제 파원드리 부분 투자라든가 다른 그 경쟁업체에 비해서 밀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나 전략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은 지켜보겠죠. 자,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6004님. 지금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중이네요. 코스피는 떨어지는다 하셨고요. 네, 뭐 이건 한 0.5% 정도 올라서 큰 뭐 이것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대감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한 후반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8만 원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느낌에 좀 가석방 찬성하시는 분인 것 같고 주가 올라간다. 심재무님. 삼성전자 주가 제드래곤, 제용, G드래곤이나 제드래곤. 심재무님의 표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제드래곤이 가석방 안 되면 오르는 거 아닌가요라는 분은 그러니까 차라리 안 있는 게 낫다 이런 의미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분하고 얘기는 안 나눠봤지만 과거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꼭 나와서 실적과 직결된다는 그런 과거 레코드가 뭐가 있냐 뭐 이런 또 이제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이면은 오너의 투자 결정과 무관하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반 하에 내놓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뭐 따질 생각은 없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상황이라면 실형을 살고 있고 다른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 아빠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용처럼 지금 가석방이나 사면 논의 자체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는 만약에 가석방이 된다면 삼성 쪽도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가석방이나 사면의 권한이 있는 결정을 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왜 이런 사실상의 특혜를 국민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서 김한 기자 2부 말미에 얘기해서 그 얘기랑 상통하나 보다. 특혜 아닌데요? 특혜 아닌데요가 아니라 특혜 맞는데. 네, 특혜라는 점 인정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 책임 가석방은 대통령 권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말장난이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삼성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